몇 살, 언제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보통 근육은요, 30세 전후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보통 노인분들은요, 근육량은 연간 1%, 그리고 근력은 연간 3%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시면요, 20대보다 근육량이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요. 평소 증상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평소보다 기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걸음걸이가 늦어진다든지 또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하면 근감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노년에는 근육이나 근력량 자체를 좀 쉽게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근육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아, 정말 지키고 싶은데 근육이 나이 들면 이제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근육이 빠지면 도대체 그 자리에 뭐로 채워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지방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축적된 지방이 재배치되면서요, 이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한 자리를 지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근간지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근간지방이 나타나게 되면 대사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 확률까지도 증가한다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지방 과잉으로 생기는 근간 지방의 경우에는요, 지방 자체가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만성 염증 자체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지방 증후군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암이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으로 채운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네네. 근데 이 속근육이 빠졌는지 어땠는지 근육이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증상으로 보는 속근육 감소 자가 진단표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증상.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이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디가 약해졌냐면요. 호흡. 호흡 근육 약화입니다. 호흡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호흡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폐에는요, 근육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 근데 폐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근데 근육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폐가 이 체내 상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슴 부위에 있는 20여 개의 호흡 근육을 움직여서요, 숨을 또 폐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호흡을 얕고 짧게 하게 되고요, 조금만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찰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우에는 호흡 근육이 약화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음식을 씹고 넘기기가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보시면 삼킴 근육 약화입니다. 네. 삼킴 근육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데 관여하는 근육이겠죠. 그래서 입이나 혀나 턱이나 그리고 식도에 관여하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호흡 근육과 마찬가지로요, 삼킴 근육 역시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먹는 속도도 느려지겠고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데 어려움도 느낄 수가 있고 사례가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침을 자꾸 입 밖으로 흘리거나 혀 움직임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음식이 입 밖으로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겠죠. 우리가 삼킴 근육 덕분에 그럼 먹고 사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요, 삼킴 장애의 발생 위험이요, 약 2.7배까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킴 장애가 생기면요, 당연히 영양 실조나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사례가 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흡임성 폐렴과 같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서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요, 즉각적인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화장실을 자주 간다. 맞아요. 이럴 때 이럴 수 있어요. 있죠. 네. 이럴 때는 어떤 근육이 약해졌을까요? 배뇨 근육 약화입니다. 맞습니다. 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화장실을 자주 간다라고 하면 배뇨 근육의 약화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방광 자체도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근육 주머니예요. 거기에다가 방광뿐만 아니라 자궁이라든지 요도 부분도요, 이 골반의 기저근의 지지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들이 약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배출하고 하는 신경 전달인 배뇨 신경 기능도 약화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변을 잘 참지 못하게 되고요.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아. 오줌이 새는 증상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도 노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민성 방광 증상은 요실금이라고 하는 증상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의 배뇨 습관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한 번 자면 그냥 쫙 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한 번씩 일어나죠. 화장실 가느라고.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광이 정상이라면 하루에 한 4번에서 한 6번 정도 세는 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시고요. 네. 밤에는 화장실에 안 가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입니다. 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요실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생명에는 위험이 없지만 삶의 질을 정말 떨어뜨리기 때문에 배뇨 근육의 강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